있습니다. 최경집 매니저님의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자동화 사업부의 엔지니어 최경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원래는 이제 세미나나 강의 같은 거는 이제 요새는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가 이렇게 또 대면으로 하게 되니까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제 발표 좋은 귀중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좋은 정보 얻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HMI 센트릭 아키텍처라고 하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제 코엑스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잖아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설비단, 그러니까 장비단에서 있는 데이터를 이제 특별히 이제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DB라든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렇게 잘 전달을 해주는 이 전반적인 모든 과정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제품 단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조금 장비 단으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HMI라는 단어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이제 낯익게 좀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제조 현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제조 현장 하나를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회사에 차체를 조립하는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다 아는 로봇 팔이 움직여서 차체를 조립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엔진은 부품을 여기다 놓고 뭐 오른쪽 문은 여기다 놓고 왼쪽 문은 여기다 이렇게 조립을 해요. 그러면 이 모든 로봇가 움직이는 과정을 하는 거는 실제로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로봇 컨트롤러 아니면 메인 컨트롤러, 그래서 이 단어를 보통 이제 PLC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조 현장에서는 가장 이제 두뇌가 되는 역할이 이제 PLC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그래서 이 PLC라고 하는 애들이 이 모든 이제 현장을 이제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이 모든 것을 제어를 하는데 가운데에 이렇게 모니터용으로 나와 있는 게 HMI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비단에 있는 컨트롤러 아니면은 로봇 아니면 뭐 비전 이런 인버터 다양한 이제 장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장치들을 일괄로 이제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화면에 오퍼레이터가 작업자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아니면은 작업자가 이제 지령을 내릴 수 있도록 아니면 현재 로봇가 움직이고 있는 뭐 축은 어디로 가 있고 현재 저 룸 안에 온도는 얼마고 습도는 얼마다 압력값은 얼마다 이런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HMI라고 하는 아이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많이 부르실 때는 터치 모니터라고도 많이 부르시고요. 아니면 뭐 PLC 모니터 이렇게도 많이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컨트롤러에 실제로 장비를 돌리다가 컨트롤러에 알람이 발생한 경우 이 알람이 어떤 알람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련의 작업자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배치되는 게 이 HMI라고 하는 아이고요. 저는 이제 이 HMI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국내에 어떤 특정 대기업들의 어떤 경우에 이제 저희 쪽 HMI를 이용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도 이제 마지막에 조금 발표를 드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 OT, IT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설비를 돌릴 때 가공이 되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중간에 HMI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된 클라우드도 따로 있으니까 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중간에 이제 HMI라고 하는 역할이고요. 실제적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 그룹사의 브랜드 중에 하나가 프로페이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페이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HMI가
글로벌로 따지면 마켓쉐어가 이제 HMI 시장에서는 넘버1이거든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장을 리딩하면서 실제로 이 HMI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HMI라고 하는 아이는 이제 작업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실제로 아니면 유지 보수하시는 분들에서부터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HMI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뭐 교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HMI 얘를 이용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중간에 있는 HMI라기 하다 보니 얘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죠? 그러면 얘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이에 있는 장치들의 데이터를 잘 갖고 와야 돼요. 보내주려면 일단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OT 단위에 있는 장치들의 데이터를 프로토콜을 통해서 드라이버라는 걸 통해서 가지고 오고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주는, IT로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 중간에서 OT와 IT의 연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프로토콜, 그러니까 얘의 데이터를 문제없이 가져와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타사와의 협업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는 모니터링 하는 기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터치 모니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새는 예쁜 거 아니면 좀 모던한 거 이런 것도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요새 발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스카다처럼 이제 훨씬 모던한 시각화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터치 모니터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광범위한 오퍼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얘는 이제 스탠드 언론의 장비 자체가 뭐 패키징이다. 그래서 약간 그냥 패킹만 하는 장비다. 그러면은 굳이 HMI를 엄청난 그래픽을 들여서 쓸 필요는 없으니까 뭐 작은 사이즈에 실제로 컨트롤러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거를 상위로 보내주는 이 역할 정도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작은 사이즈를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광범위한 오퍼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받았다가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보안 솔루션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제 누락되지 않도록, 손실되지 않도록, 해킹 같은 걸로 이제 뺏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또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런 그룹사, 글로벌한 회사에 소속이 되음으로써 글로벌로 이제 지사에서 지원이 가능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컨셉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레이저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인 컨트롤러 PLC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이프티 PLC 아니면 온도 조절계 아니면 뭐 인버터 아니면 뭐 많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비전이나 카메라 등도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단에서 제일 최하위단에 있는 장치들의 데이터를 중간에 이 터치 모니터가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HMI가 또 이제 클라우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DB, OPC UA나 OPC DA를 지원해주는 DB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인터치나 뭐 사이먼 거 같은 네, 어쨌든 스카다로 데이터를 보내준다든지 어쨌든 최종적으로 관리자가 데이터를 받길 원하는 곳으로 이 HMI가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이제 규약에 따라서 이제 일반 랜이다, 이더넷이다 그러면 그냥 스위칭 허브를 통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거나 아니면 뭐 와이파이 라우터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여기 HM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상위로 보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이 HMI 센트릭 아키텍처라고 하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이 조금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사투리는 나오지 않죠?
다들 서울 사람인 줄 아는데, 그죠? 사실은. 자, 그래서 실제로 HMI 센트릭이라는 거에 이제 어떤 것에 솔루션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사례를 제가 이제 7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뭐부터 뭐를 바꿔야 될지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거부터 이거를 다 바꿔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우리 보니까 터치 모니터는 이 프로페이스 HMI가 달려 있더라 하시면 이거를 이용해서 한 단계 이제 그 솔루션을 적용하면서 이게 점점 이제 스마트 팩토리화 되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요새는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런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비에 아니면 그 장치의 하나의 제품단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저희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HMI를 오래 해왔고 HMI를 소개해드리지만 차단기부터 파워 서플라이라든지 아니면 PLC라든지 아니면은 EOCR의 모터 보호기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인터치 같은 스카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익산 공장 거기 이제 EOCR이라고 하는 국내 브랜드를 생산하는데요. 실제로 그 익산 공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오늘 이제 키노트로 설명하신 큰 업체 M사라고 그냥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M사처럼 저희도 이제 익산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화가 되어 있어서 고객이 직접 가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팩토리가 스마트화 되어 있는지를 견학 같은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렇게 제품 단위의 솔루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7가지의 이제 HMI 중심의 솔루션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OT 단위, 그러니까 이제 HMI가 실제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컨베어가 움직이고 있어요. 컨베어가 움직이려면 PLC가 돌고 인버터가 돌아야 돼요. 모터를 돌리니까. 그러면 그 인버터의 데이터를 이제 HMI가 가져와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OT 단위에서 HMI가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의 예를 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4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IT단 위에 이제 실제로 HM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왔어. 이 데이터를 상위로 보내는 그런 예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7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HMI는 아까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PLC라고 하는 메인 컨트롤러, 그러니까 이제 장비의 전반적인 걸 제어해주는 컨트롤러와 연결해서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PLC라고 하는 아이에 알람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알람에 대해서 어떤 알람이 발생을 했고 이머전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알람이 됐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이력을 다 남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HMI에 랜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알람이 발생을 했을 때 전 1분, 후 1분, 아니면 전 3분, 후 3분 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줘요. 영상 파일을. 그래서 이 HMI에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블랙박스처럼 이 알람이 발생했을 때 앞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네트워크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 장비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원인 분석을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몇 분, 이거는 이제 지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정해서 실제로 동영상 파일로 해서 HMI에 이제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C로 시작되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HMI에 여기 같은 경우는 NFC 리더로 달려 있습니다. 리더기.
저희 이제 교통카드 되시면 띡 하는 거 있으시죠? 아니면 삼성페이 같은 거, 그런 이제 NFC라고 하는 데이터의 교류 방식을 쓰는데요. 이제 실제로 아이디 카드로 인해서 작업자가 이제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찍어서, 자, 그러면 이 작업자의 레벨에 따라, 이 사람은 작업만 하는 분이야. 그러면 이 스위치는 온오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면 이분은 관리자기 때문에 데이터를 뭐 보내는 것까지 해야 돼. 라든지 이렇게 로그인하는 작업자의 레벨을 나눠서 HMI 화면에 하나 부품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세팅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HMI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조작 로그라는 기능이 있어요. 누가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가 리스트로 남는 기능인데요. 그렇게 하시면 실제적으로 A라는 작업자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아날로그 값을 변경시켰다든지, 아니면 이 스위치를 ON 시켰다든지, 아니면 알람을 확인하고 리셋시킨 사람이 뭐 A라는 작업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엑셀 파일, CSV라고 하는 엑셀 파일로 해서 이력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지금 이제 NFC는 이제 조금 획기적인 HMI 방식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그 RFID 방식을 많이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 정보가 달려있는 회원카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서 이 HMI를 어디까지 조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권한을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OT단의 HMI 역할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실제로 HMI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장 없이 컨트롤러의 데이터를 잘 가져오고, 알람의 데이터를 잘 보고, 내가 조치사항을 잘 확인하고, 그 화면 잘 나오고, 그죠? 그거가 이제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PLC랑 물론 연결을 할 뿐만 아니라 로봇 컨트롤러라든지, 이제 로봇 컨트롤러에 로봇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티칭, 들고 다니면서 로봇이 움직이는 걸 조절하시는 거, 티칭하시는 기기라든지, 이런 모든 디바이스들을 HMI에 연결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그 로봇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뭐 야스카와도 있고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 샘플 화면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사용할 때 많이 쓰는 뭐 아날로그 값들, 아니면 고객이 값을 변경해줘야 되는 데이터들, 아니면 지금 뭐 X축, Y축 값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로봇을 사용할 때 항상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HMI 화면이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용자분이 공수가 별도로 들어가실 필요 없이 실제로 이제 HMI에서 이런 파일만 로딩해 주시면 바로 이 모든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로봇 티칭의 데이터 값들을 이 하나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프로페이스 HMI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이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라는 게 뭐냐면 장치들, 그러니까 PLC의 종류, 아니면 로봇 컨트롤러의 종류, 아니면 뭐 인버터의 종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장치의 드라이버가 HMI들 중에서는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국내는 LS 산전 이런 PLC도 많이 쓰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고요. 뭐 라이트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이 다 제공이 된다는 점, 그런 거를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IT단,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게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폴란드의 현장이에요. 폴란드 현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피스는 우리가 관리하는 곳은 한국이에요. 그러면 폴란드에 있는 장비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내가 한국 서버 PC에서 보고 싶을 때,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망이 필요합니다. 그죠? 인터넷.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로컬망이 아니라 인터넷이랑이라고 하는 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원격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HMI가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 이제 놓여져 있고요. 요 옆에 이제 와이파이 디바이스, 와이파이 기기를 하나 달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보통 놓여져 있는 전화기 있으시죠? 저희도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핫스팟을 통해서 실제로 여기에 인터넷 라인은 들어오진 않지만 이 핫스팟을 통하면 이제 데이터 3G, 4G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HMI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쪽 이제 클라우드인 프로페이스 커넥트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원격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도 거의 유사한데요. 이거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HMI에서 요새 이제 저희가 이제 각광하는 조금 많이 추천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 USB 모뎀이 있고요. 그리고 라우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KT나 뭐 LG U+, 그리고 SK 브로드밴드에서 나오는 유심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 달에 얼마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유심 카드를 여기에 꽂으시면 이 HMI가 실제로 인터넷 환경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원격 접속이 가능한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뭐 한 달에 만 얼마에 한 달에 뭐 2기가씩 쓰는데, 그러면 HMI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자, 인터넷을 통한다는 건 뭐냐면 원격에서, 자, 이거는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폴란드에 있는 현장에 있는 H화면을 저희 한국에 있는 PC에서 저희 쪽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리모트 HMI, 뭐 이런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HMI 화면을 접속하거나,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제 큰 장점으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유지보수, 그러니까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HMI의 화면 작화가 뭐 수정을 해야 돼요. 어드레스 하나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OEM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서 노트북을 들고 가서 연결해서 업로드,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원격에서 얘의 프로그램을 쓰고 읽고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HMI는 저희 프로페이스 거지만 PLC는 예를 들어서 뭐 M사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M사의 그 PLC라 하더라도 이 원격에 있는 PC에서 이 PLC의 레더에 읽고 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저희가 솔루션이 이제 프로페이스 커넥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가 인터넷, 그러니까 USB 모뎀이나 라우터를 통해서 인터넷이 가능하고, 그리고 커넥트라는 걸 통해서 얘의 화면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작화 파일, PLC의 레더 프로그램까지 유지 보수할 수 있다는 점, 그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동일한데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가 보통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서 만든 클라우드인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랑 데이터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요새 나오는 클라우드는 뭐 프리 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장의 데이터를 얘가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는 거,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OT 단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고,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있으니 우리가 이제 PC에서는 내가 직접 만든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비주얼 C나 이런 걸로 직접 이제 짜서 요 이제 만든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클라우드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굳이 이제 HMI, 요 현장에 있는 국한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상위로 보내서 다른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요새 많이 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례도 많습니다. 뭐 얘기하면 안 되나 이거? 실제로 얘기해도 되나? 실제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해외 공장도 있고 이제 국내도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AR이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은 그 Augmented Reality라고 해서 증강 현상이죠. 증강 현상 맞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포켓몬 잡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장비의 데이터에 그 위에 가상의 현실을 하나 올려놓는 게 이제 AR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그리고 이렇게 자동화 사업에 관련돼 있는 그 뭐
메이커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AR을 가지고 있는 게는 슈나이더가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HMI, 이거는 이제 PC 타입으로 예를 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얘는 랜으로 이제 와이파이 공유기로 영역을 하고요. 실제로 태블릿에서 이 와이파이 액세스를, 이 와이파이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에 저희가 슈나이더 AR이라고 하는 어플이 딱 나와져 있어요. 그거를 통하시면 이 실제로 장비의 화면을 찍은 거에 POI라고 해서 핀이 올라오고요. 그거를 누르시면 매뉴얼을 연다든지 아니면 그거 알람이 떴을 때 여기가 깜빡깜빡 거린다든지 이렇게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데이터를 이 태블릿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제가 국내 사례, 이런 HMI의 이제 중심으로 돼 있는 솔루션이 이제 소개는 드렸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 어떤 사례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일단은 PPT에 넣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회사예요. 오창에 공장이 있고요. 이러시면 좀 아시려나? 오창에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현지에, 이제 HMI는 다 붙어 있습니다, 설비에. 장비마다 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IIS 서브라고 하는 이제 PC가 있어요, 워크스테이션. 그래서 여기 안에 동영상, 알람 조치에 대한 동영상과 매뉴얼들을 미리 다 차곡히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HMI 알람이 떴을 때, 뭐 알람 A가 떴다. 그럼 알람 A를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링크, 여기 안에 저장돼 있는 동영상 파일을 통해서 어떻게 조치하라고 하는 것이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뭐냐면, 이제 현지,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람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전달도 쉽지 않았고, OEM이 뭐 알람이 뜰 때마다 바로바로 그때그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희가 구조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사례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여기 천안에 있는 S사 반도체의 가장 큰 데라고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또 이제 장비단에는 HMI가 다 붙어 있고요. HMI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PLC의 데이터를 100%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HMI 하면은 간제타 PC라고 해서 오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인트라넷, 내부 인터넷, 이더넷으로 묶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간제타 PC에서 의 HMI를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다 모니터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엑셀 파일 같은 링크를 만들어서 누르기만 하시면 바로 해당되는 HMI 화면이 뜨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요까지는 이제 현장이죠, 그죠?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시고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S사에서 만든 자체 DB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희 이제 H사, 아까 제가 실명을 거론해 버렸는데, 이제 국내의 가장 큰 이제 자동차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AR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증강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화면이 좀 없긴 한데, 이렇게 구성을 장비 안, 설비의 문을 열었을 때, 안쪽에는 뭐 전원 공급도 있을 거고, 릴레이들도 있을 거고, 컨택터도 있을 거고, 차단기도 있을 거고, 많은 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 하나하나에 이렇게 POI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람이 발생을 하면 해당되는 폴트가 발생되면 인버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고요. 요거를 누르면 해당되는 이제 매뉴얼이 바로 뜨도록 이렇게 가상현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장비 사진, 이미지만 찍어 놓고요. 그 위에 저희가 이제 요렇게 이제 POI라고 해서 하나하나 포인트를 만들어서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죠? 전 처음 봐서. 네, 이렇게, 이거를 찍으시면 상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서, 기프트콘을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네. 혹시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저희 HMI를 중심으로 한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꼭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기한 시간 됐나요? 혹시 얼마 남았나요? 3분 남았어요? 3분 지났다고요? 아, 그래요? 아, 3시 정각. 너무 정확하게 맞췄네요. 네,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